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그런 종목 하나만 더 꼽고 가겠습니다. 종가 공략주 시간이고요. MTNW 하채기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 꼽아주세요.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 시장이 잠깐 지금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줬을 때, 눌림목 종목들을 우리가 좀 매수하기가 상당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께서 지금 시장이 조금 가다가 좀 눌리니까, 이거 다시 또 시장이 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으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딱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을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갔던 것은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종목들이 좀 강세를 갖고, 그 뒤에 보시면 전기차라든가 또 관련해서 오늘도 수소차 가긴 했지만은 가다가 장중에 이제 꼬리를 다는 그런 부분, 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가다가 꼬리를 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이렇듯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눌림목을 좀 주면서 잠깐 또 올라가서 상승 또 나오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세가 나오면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릴 종목도 좀 시세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수익을 챙기면서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캠시스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이죠. 그러면 이 카메라가 어디에서 들어가느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캠시스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바로 핸드폰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드론 관련해서도 또 이 카메라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캠시스의 그 카메라가 핸드폰에 어디 쪽에 들어가냐, 삼성전자 쪽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과거에 그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이 카메라들을 개수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1개, 2개, 3개, 4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옛날에는 카메라 하나를 팔면은 카메라 하나가 판매가 됐는데, 지금은 카메라 하나를 팔면요, 핸드폰 하나를 팔면요, 카메라 4개가 팔리는, 그만큼 곱하기 4가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계속해서 핸드폰이 판매가 되면 증가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이제 중저가에도 이 제품이 공급이 되면서 판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이 캠시스 카메라가 시장 점유율이 9%였거든요. 근데 올해 20년에는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14%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카메라 부품주로서 이렇게 캠시스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메라가 블랙박스 쪽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이제 블랙박스가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캠시스에서 만드는 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카를 적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성장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치인 테마주로도 과거에 엮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현 경기도 도지사죠. 중앙대를 나오셨는데, 이 박영태 대표이사께서 중앙대 동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로서 한번 부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종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곧바로 또 대선까지의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숨어 있는 정치인 테마주가 좀 되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실적이요. 20년도에 가면요, 올해 1조 클럽에 매출액이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15억,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더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57% 정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할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8% 증가를 할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3,400원 말씀드리겠고요. 자, 손절가는 3,080원 말씀드립니다. 캠시스 오늘의 종가 공략주를 점검을 해봤고요. 전문가님, 무료 방송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인가요? 네, 지난주 아니라
이틀 전에는요, 수요일 날 제가 그 공개 방송을 하면서 배우 부품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최고점에서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2박 3일 동안의 매매에서 수익 낸 비법에 대해서 잠시 후 오후 4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 차기 종목이죠. 다시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 오후 4시 꼭 기억해둘 거고요. 2박 3일 동안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캠시스도 저희 기대하고 있을게요. 하채기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장 급등을 뒤로하고 오늘은 하루 쉬어가기에 들어간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3거래, 코스닥은 4거래 연속 올라왔다라는 점도 있고요. 또 금요일장이고 주말을 앞두고 있다라는 심리적 부담감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4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전히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감도 살아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입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그래도 많이 줄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시금 221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0.72%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을 대부분 줄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었는데요. 0.01%까지 내림세 줄여가면서 거래 마칩니다. 672.63포인트 나타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에 저점에서는 많이 올라와 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환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경계감이 조금 살아나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0.6%까지 오르면서 1186원 80전까지 다시 회복을 하면서 1180원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0.2% 정도 내림세입니다. 2859선 지나가고 있고요. 항생지수 역시 0.7% 정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약보합권 정도 나타내면서 조금 전 마감이 됐습니다. 0.19% 내림세 23,827엔 나타내면서 거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조금 속도 조절이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낙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가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점검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어제장과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이 많이 없고요. 대부분 파란불이 들어온 채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종목 1위긴 하지만 오늘 쉬어가기 들어갔습니다. IT 투톱 모두 1%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0 별로 움직임이 없는 채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51만 9천 원 선 나타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은 네이버가 선방해주는 모습입니다. 4거래일 연속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2%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18만 5천 원 선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이버가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계속 힘입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오늘부터 공장이 전면 중지에 들어갑니다. 오늘 0.7%, 1.2%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LG화학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1.1% 오름세 보이면서 38만 6,500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제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헬릭스미스, 펄어비스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종목들은 빨간불이 유지가 됐지만 1위부터 10위까지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장세입니다. 헤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하루 만에 반락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약보합권 정도고요. HLB도 어제장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1.8% 정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10만 2,600원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코스피와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세한 장이다라는 점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들이 많은 장이었는데요. 오늘 양시장 합쳐서 상승하는 종목에는 일자리 테마주들이 올라왔습니다. 정치 테마주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라고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인 테마주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테마주, 황교안 테마주, 이낙연 테마주 이렇게 인물 테마주들이 강한 모습을 현재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만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윤석열 테마주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태양금속과 태양금속 우선주, 본주와 우선주 모두 상한가 도달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동반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까지 정리해드리겠고요. 노르파이트와 노르홀딩스 우선주도 오늘 다시 한번 윤석열 테마주다라고 등장을 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노르페인트가 6.3%, 홀딩스도 한 21%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두 종목 모두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다라는 점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성 우선주가 장중 상한가를 근접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반락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 가까운 내림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황교안 테마주를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3시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가 종로에서 만나서 빅매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교안 테마주입니다. 한창재지가 3.6%, 성문전자 우선주가 17% 급등, 성문전자도 1%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황교안 테마주가 다시금 총선 출마와 함께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종로에서 황교안 테마주와 만나는 이낙연 테마주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남선 알미늄 5.5%, 우선주도 9%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남화토건 같은 이낙연 테마주 역시 강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바이러스는 확산이 되고 있고 확진자가 24번째 확진자까지 오늘 나온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바이러스의 리스크가 남아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단키트 쪽으로 메가CS가 9.9% 급등, 진매트릭스도 8%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 아직은 시세가 살아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로 그동안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반락이 된 종목도 여전히 많습니다. 어제 잘 나갔던 신풍제약 그리고 에이프로젠, KIC, HG 같은 종목들은 10% 넘게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쇼핑까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3번째 확진자가 롯데백화점 본점과 이마트 마포점을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오늘 일시적으로 휴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주가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지만 이마트와 롯데쇼핑은 하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예고해드렸던 미래를 보는 특징주를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폴더블폰 관련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진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를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 두 번째 폴더블폰입니다. 이것을 이번 달 2월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돼 있고 모토로라는 레이저 폴더블폰은 이미 북미에서 어제장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모토로라, 삼성전자 대격돌이 펼쳐질 것이고 여기에 LG전자까지 2월에 폴더블폰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폴더블폰 관련주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지만 앞으로 주가 흐름을 계속 미리미리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짚어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1%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 조금 중소형 반도체주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지 관련주라고 뽑히는 KH바텍 1%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인터플렉스, DKT 같은 종목들도 미리미리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수혜가 예상되는 게 카메라가 워낙 계속해서 3개, 4개까지 달리다 보니까 카메라 부품주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트론 같은 종목들, 파인텍 같은 종목들도 미리미리 폴더블폰이 나오기 전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체크해보시죠.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 전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46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기관 홀로 4,600억 원 팔아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 만에 쌍끌이 매도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기관이 900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그 비슷한 물량을 받아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2월 7일 금요일에 마감 시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